어머나, 벌써 이렇게 늙었나 보구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주름이 깊어져서 마치 박고랑 같더라고. 하지만 이 손은 아직도 거칠어서 30년 동안 구멍가게 카운터를 닦고 또 닦던 그 손 그대로구나. 199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막막했지. 민수는 그때 25이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동네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순자야, 너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가게라도 해봐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동네 모퉁이 작은 구멍가게였지. 처음엔 정말 작았어. 라면, 과자, 음료수 몇 개 놓고 시작했는데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거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고 밤 11시까지 가게 지키면서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어. 민수가 결혼할 때도 그 가게 덕분이었지. 영이라는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서는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하더라고. 그때 영희는 정말 착해 보였어. 나한테 와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게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도 얻어주고 결혼 준비도 다 해줬지.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소리 내는 그 아이를 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사는구나 싶었지. 밤새 울어도 싫지 않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는 것도 즐거웠어. 민수랑 영희는 둘 다 일한다고 바빠서 사실상 내가 준호를 키웠지. 가게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이 순자네 가게 물건 신선하고 싸다 해서 손님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담배, 술도 팔고 택배 대행 서비스도 시작했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했어. 영희도 처음 몇 년은 정말 착했어. 가게 일 도와주고 나한테 안마도 해주고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면서 고마워했지. 준호도 할머니만 찾았고 가게에 와서 할머니 사탕 주세요 하면서 애교 부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영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어머님, 요즘 가게 매출이 어때요?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 처음엔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더라니까. 민수는 그 사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일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줬지. 엄마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개 숙이는 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새 30년이 흘렀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 가게 문 닫는 것도 무거운 박스 나르는 것도 이젠 습관이 되었지.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굽었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뿌듯했어. 3억 원.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었냐고. 별거 없어. 그냥 민수네 가족이 편하게 살았으면 했고 준호가 대학 가고 싶어 하면 보내주고 싶었고 나중에 내가 아프면 요양원 가서 민폐 안 끼치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영희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계산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말이야. 민수도 요즘 자주 엄마 몸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하면서 가게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아, 나도 알고 있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물건 나르다가 비틀거릴 때도 있고, 계산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할 수 있어. 아직은 이 가게가, 이 일이 내 전부니까.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이 모든 게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하지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 아직 모르겠어.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는 거야. 요즘 들어 집 안 분위기가 묘해졌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치 태풍 전야 같다고 할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뭔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기분이야. 영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 일이 너무 힘드실 텐데요.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젯밤 민수랑 영희가 부엌에서 속삭이듯 말하는 걸 들었어.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저 가게에 매달려 계실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 게다가 요즘 계산 실수도 자주 하시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30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가게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일이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다니.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 아마 내 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라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아빠랑 엄마가 부동산에 갔어요. 하더라고. 나는 왜? 하고 물어봤는데 준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곧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더라니까. 그날 밤 민수한테 물어봤어. 민수야, 이사 갈 생각이니? 그랬더니 민수가 당황해하면서 그게. 엄마, 저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더라고. 돈은 어디서 나냐? 고 물으니까 한참 말을 못하더니 그게.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을 좀. 하더라고. 그때 내 머리가 하얘졌어. 30년 동안 모은 그 돈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푼 돈 모아서 만든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니.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 그냥 그래, 알겠다 했지. 그 다음 날부터 영희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 마치 이미 그 돈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더라고. 어머님, 이제 가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 민수도 그래. 엄마, 이제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게요. 하면서 내 어깨를 토닥이는데 그 손길이 어색하더라고.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 제일 마음 아픈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 어제 가게에서 일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 순자 언니, 요즘 며느리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큰 집 본다던데 언니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라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래도 가족인데 뭐.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 30년 동안 쌓아온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 어젯밤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 준호가 내 방으로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새 집 사면 할머니 방은 따로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머니,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하더라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17살 손자가 어른들의 계산을 다 눈치채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나는 준호를 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아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던 일, 손님들 하나하나 웃으면서 맞이하던 일, 매출이 좋으면 혼자 기뻐하던 일. 그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하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가 살아온 증거잖아. 그런데 그걸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영희가 와서 그러더라고. 어머님,
저희가 부동산에서 정말 좋은 집을 봤어요. 어머님도 한번 보러 가실래요? 하면서 활짝 웃는데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워 보였어. 나는 그냥 그래, 알겠다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지.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30년 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둘 수는 없다고. 그런데 무엇보다 슬픈 건 내가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돈 주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30년 동안의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에게도 마지막 카드가 있어.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거든. 그것만은 아직 말하지 않을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날이었어. 아니, 어쩌면 가장 솔직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영희와 민수가 나를 은행에 데려갔어. 어머님, 오늘 집 계약하는 날이에요. 같이 가셔서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갔어.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내 통장의 모든 돈을 민수 명의로 이체하는 서류였어. 3억 원 전부를 말이야. 그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렸어. 이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민수가 당황해하면서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빨리 사야 해요. 제 명의로 해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하더라고. 영희는 옆에서 어머님, 어차피 저희 가족 돈이잖아요.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하면서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 알겠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을,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돈을 그냥 넘겨줬어.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해. 화를 내거나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 진짜 가족의 민낯을 볼 때가 됐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희가 그러더라고. 어머님 덕분에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마치 이미 끝난 일처럼, 마치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것처럼 말하더라니까.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영희가 부동산에서 가져온 새집 사진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민수랑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 여기가 준호 방이에요. 어머니 방은?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영희가 잠깐 당황해하더니 아, 어머님은 거실 옆 작은 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더라고. 그 작은 방이라는 게 뭔지 알아?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이었어. 30년 동안 모은 3억 원으로 산 집에서 나는 창고에서 살라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 그래도 웃었어. 그래, 나는 작은 방이면 충분해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때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싫어요. 할머니를 왜 그런 방에서 재우려고 해요? 할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하면서 엉엉 울더라니까. 그러자 영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때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 내 편을 들어주는 건 17살 손자뿐이라니. 그리고 그 아이마저 혼나고 있다니. 다음 날부터는 더 심해졌어. 가게 문을 닫으라는 압박이 시작됐어. 어머님, 이제 가게 정리하셔야죠. 새 집으로 이사하면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 텐데요. 영희가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게를 통해 다시 돈을 모을까봐 걱정되는 거였어. 민수도 마찬가지였어. 엄마, 이제 충분히 일하셨어요. 쉬셔야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읽혔어.
이제 돈도 다 가져왔으니까 쓸모없다는 뜻이었지.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어. 30년 동안 내 인생이었던 그 작은 가게를 말이야. 단골 손님들이 와서 사장님, 왜 가게를 닫아요? 하면서 아쉬워할 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나이가 들어서요 했어. 진짜 이유는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글 때 30년의 추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첫 손님이 라면 하나 사갔던 날, 준호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사탕을 나눠줬던 날, 태풍이 와서 밤새 가게를 지켰던 날, 그 모든 게 이제 끝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와 민수는 새집 준비로 바빴어. 이삿짐 업체에 전화하고 가구를 고르고 나는 마치 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취급받았어. 어머님, 이사날 정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내 짐은 언제 쌀까? 어머님 짐은 많지 않으시니까 금방 쌀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 짐은 많지 않지. 78년을 살면서 내게 남은 건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들 뿐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가족이 진짜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하지만 그들은 몰라. 내가 아직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오늘은 이사 가는 날이야. 새 집에 가서 창고 같은 방에서 살게 되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 진짜로 중요한 일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어. 그들이 말한 대로 나는 정말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어.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 방에서 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해졌어. 영희와 민수는 새 집에서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척조차 하지 않더라니까.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마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머님, 밥은 드셨어요? 하는 말조차 의무적으로 하더라고. 그리고 대부분은 나를 무시했어.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어머님, 방에서 쉬세요 하면서 눈치를 주고. 준호만이 유일하게 내 편이었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내 방으로 와서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밤에는 몰래 와서 과자도 갖다 주고.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어제 밤에는 준호가 울면서 내게 와서 그러더라고.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해요. 할머니 돈으로 이 집 샀으면서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엉엉 울더라니까. 나는 준호를 안아주면서 말했어. 괜찮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 아니, 괜찮았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 그래,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돈 3억 원 말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 5억 원이야.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냐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 보험금과 가게 건물을 샀다가 나중에 판 돈. 그리고 주식 투자로 번 돈이었어. 내가 투자를 했다니 놀랍지. 나도 똑똑했거든. 왜 그 돈을 숨겼을까? 처음에는 만약을 위해서였어. 민수가 사업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다 보니 내 노후를 위한 돈은 따로 마련해 놓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돈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말이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을 밝힐 때가 왔어.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했어. 내일 오후에 집으로 와주세요. 유언장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족들에게 말했어. 내일 오후에 변호사가 와요. 유언장을 쓸 거니까 다 모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어. 어머님, 유언장이요? 좋은 생각이세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니까. 아마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어. 엄마 건강하실 텐데 왜 벌써 유언장을 하면서도 표정은 기대에 차 있더라고. 하지만 준호만은 달랐어. 할머니, 유언장은 왜 써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하면서 울먹이더라니까. 드디어 오늘 그 순간이 왔어.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 영희와 민수는 기대에 찬 얼굴로,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 피상속인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아들 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영희가 민수 손을 꽉 잡으면서 환하게 웃었어. 둘째, 오은행에 예치된 5억 원은.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 5억 원? 영희가 어머님, 5억 원이 뭐예요? 하고 물었지만 변호사 선생님은 계속 읽어나갔어. 오은행에 예치된 5억 원은 손자 박준호에게 상속하며 박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한다. 그 순간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께 5억 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 30년 동안 가게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야. 너희들은 몰랐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엄마, 그럼 그 돈을 왜 준호한테? 그때 내가 한 말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같은 말.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30년 동안 내가 번 돈 3억 원으로 이 집도 샀고 그동안 빚도 다 갚아줬잖아. 하지만 이 돈은 달라. 이 돈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영희가 소리쳤어. 우리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러자 나는 조용히 웃었어. 사랑, 너희가 나를 작은 방에서 재우면서 30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빼앗으면서 내가 가게 문 닫는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말려봤니? 너희에게 나는 그냥 돈 주머니였어. 민수가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막았어. 준호만이 달랐어. 이 아이만이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로 봤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봤다고. 할머니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이 돈은 바로 그런 마음에 대한 보답이야. 그때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 할머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 준호야, 할머니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렴. 하지만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되거라. 영희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할 말이 없었겠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을 테니까. 변호사 선생님이 떠나신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 영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수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 나는 준호에게 말했어. 준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준 건 돈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란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엉엉 울더라니까. 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30년 동안 모은 3억 원은 빼앗겼지만 나는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라는 천사 같은 손자를 둔 복이야. 그 아이가 있는 한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이제 나는 편안해.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거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두에게 가르쳐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게 해줬어.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사랑은 빼앗길 수 없어.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30년이 걸렸지만 나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시작될 거야.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말이야.